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 첫날 최소한 25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국경 이민, 에너지, 경제와 물가, 규제 철폐 등 최우선 정책들에 돌입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이외에도 취임 첫날 미성년자들의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고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탈퇴하는 등 180도 정책 전환을 시작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47대 대통령 취임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데이 원 취임 첫날 핵심 과제들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취임 첫날 최소 25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로이터 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취임 첫날 취할 대통령 행정명령들은 국경 이민, 에너지, 경제와 물가, 규제 철폐, 관세 등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180도 뒤집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경을 봉쇄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입국자 추방 작전에 돌입하도록 지시합니다. 국경을 사실상 봉쇄하고 국경에서 난민 희망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타이틀 42 멕시코 대기 규정을 부활해 불법 입국 자체를 원천 차단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해 추방 작전에 미군 병력과 물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트럼프 새 행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 입국을 전면 차단하는 동시에 미국 내에서 살고 있는 불법 입국자 2천만 명 이상 가운데 형사 범죄자, 최종 추방령 무시, 잠적자 등 150만 명을 추적 체포, 신속 추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둘째, 바이든 에너지 전환책을 뒤집고 트럼프 에너지 독립 정책으로 바꾸어 석유 시추와 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 인허가와 환경 규제를 대폭 간소화하게 됩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미국이 압도하고 있는 셰일 오일과 가스의 생산을 대폭 늘려 에너지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가를 대폭 늘려 미국 내 휘발유와 전기 등 에너지 가격을 1년 내지 1년 반 안에 반값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해놓고 있습니다. 셋째,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에 행정명령을 통해 각 부처들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사용해 물가를 낮추도록 독려하고 출범 100일인 4월 30일까지 성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넷째, 가격 인상, 물가 상승을 불러올지 모르는 관세 부과는 상대국들의 움직임에 따라 미국의 요구를 안 들어주는 나라에 대해선 취임 첫날부터 단행할 수도 있다고 참모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게 불법 입국과 불법 마약의 미국 유입을 막지 않으면 이들 국가들로부터 들어오는 미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에는 기존 관세의 10%를 추가할 것으로 공표해놓고 있습니다. 다섯째,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이외에도 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 미성년자들의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고 남성과 여성만 인정하며 일기 때와 같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시행하려는 2기 핵심 과제들이 대부분 미국민 다수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민 지지율을 보면 국경의 미군 투입은 60%, 개인 감세는 59%, 정부 지출 삭감은 50%, 추방 확대는 45%, 석유 시추 증가는 41%로 반대 여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해 1월 20일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4년 임기를 시작할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2기 핵심 과제들을 미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강력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NBC가 16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지지율은 54%로 2016년 1기 취임 직전의 56%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에서 핵심 추진 과제로 내건 사안별 지지율을 보면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경에 미군 병력을 투입하는 데 대해 미국민들은 최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지지 여론이 60%로 가장 높았고 반대는 24%, 천천히 추진해야 한다는 16%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개인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감세 정책에 대해선 최우선 실시 59%로 높았고 반대 16%, 천천히 실시는 19%로 낮았습니다. 정부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는 과제에 대해선 최우선 실시 50%로 역시 지지율이 높았고 반대는 22%, 연기는 23%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추방 작전에 대해 우선 실시가 45%로 높았으나 반대 31%, 지연 20%로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석유 시출을 대폭 확대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미국민들은 41%가 우선 실시를 지지해 가장 높았지만 역시 반대 29%, 지연 24%로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지지와 반대 여론이 거의 비슷해 노란불이 켜진 사안으로 꼽힌 트럼프 2기 과제들 중에서 법인세 삭감은 우선 실시 35%, 반대 30%, 연기 29%로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우선 실시 33%, 반대 32%로 반분됐고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도 28%나 됐습니다. 반대 여론이 더 높아 빨간불이 켜진 트럼프 2기 과제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 부과에 대해선 우선 실시가 27%인 반면 반대가 42%로 더 높았으며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도 24%로 나타났습니다. 관세 부과는 미국 수입업자들이 납부하고 소비자들에게 상당 부분 전가해 가격 인상, 물가 급등을 불러올 것이라는 경고에 미국민 다수도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어 의사당 점거 사태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해 주려는 데에는 찬성이 26%인 반면 반대는 50%, 더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도 17%로 나타났습니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사형수 37명에 대해 종신형으로 감형하는 조치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 행정부의 사형 집행 재개를 막기 위해 종신형으로 감형했다고 밝히고 테러나 인종증오로 다수를 사망시킨 3명은 연방 사형수로 남겼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퇴임을 앞두고 대규모 사면권을 행사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3일에는 연방 사형수 37명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전격 감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사형수들 가운데 테러나 인종증오로 다수를 사망시킨 3명은 연방 사형수로 남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나는 상원법사위원장, 부통령, 지금은 대통령을 역임하면서 연방에서는 사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하게 됐다며 새 행정부가 사형 집행을 재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를 중지시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오판하지 말라며 나는 살인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잘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인 감형으로 연방 사형수 40명 중에서 37명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되고 3명만 남게 됐습니다. 연방 사형수로 남은 3명은 2015년 백인 우월주의로 사우스캐롤라이나 흑인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해 9명을 살해한 딜런 루프, 2018년 반유태 인종증오로 피츠버그 유태계 교회당에서 총기 난사로 11명을 숨지게 한 로버트 바우어, 그리고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입니다. 미국에서는 연방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이 트럼프 일기 시절인 2017년 이후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1기 임기 초반 연방 사형수 13명의 사형을 집행했고 2기 임기를 시작하면은 사형 집행을 재개할 것임을 시사해 왔습니다. 이에 사형 반대론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연방 사형수들을 없애달라고 압박해왔고 테러나 인종증오 살인범들을 제외한 37명이나 무더기로 종신형으로 감형시킨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 등비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형 반대론자가 아니었으나 2020년 대선에 출마하면서 연방 차원에서는 사형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4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방 차원의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으나 사형 구형은 계속해와 다소 엇갈린 태도를 취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법무부는 연방 차원에서 사형을 구형해와 현재도 법원에 계류된 사형 건수도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앞서 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다가 집중 성토당해왔고 열흘 전인 12일에는 일일 사상 최대 규모인 1,500명에 대해 감형하고 39명은 사면한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가 초읽기에 돌입했다가 마지막 순간 피해가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간소화된 지출 법안과 국가부채 상한선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초당안을 좌초시키자 이를 담은 2차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국가부채 상한선을 증액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3차안으로 셧다운 위기를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화당 독주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트럼프 대 연방 하원의 기싸움이 벌어지는 바람에 초읽기에 몰렸던 연방 셧다운 부분 폐쇄가 이번에도 막판에 스톱됐습니다. 세 번째로 시도된 임시예산 지출안은 연방 하원에서 먼저 찬성 366, 반대 34표라는 압도적 초당적 표차로 가결됐고 이를 넘겨받은 연방 상원은 21일 데드라인을 약간 넘겨 찬성 85, 반대 11이라는 표차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The yeas are 366, the nays 34, one member voting present, two-thirds being in the affirmative. The rules are suspended. The bill is passed. On this vote, the yeas are 85, the nays are 11. The 60-vote threshold having been achieved, the bill is passed. 연방 하원의 반대표 34표는 모두 공화당 강경 보수파들로 예산 삭감 없는 국가부채 상한선 조정은 없다며 이례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최종 승인된 3차안은 2025년 3월 14일까지 연방 기관들의 예산 지출을 지속해 연방 셧다운을 피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8개 조항을 제외한 대신에 자연재해 생존자 지원금 1,400억 달러, 농업법 연장과 농업 추가 지원 100억 달러를 함께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부채 상한선을 올리든지 카운트 중단을 연장하든지 아예 상한선을 폐지하든지 지금 해결하라는 요구는 제외시켰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양당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로 연방 셧다운을 피했다며 협력 정치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We are really grateful that tonight, in bipartisan fashion, with overwhelming majority of votes, we passed the American Relief Act of 2025.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대표는 억만장자들의 일방적 목소리를 차단하며 민주당의 우선순위를 반영했다고 자평했습니다. House Democrats have successfully stopped the Billionaire Boys Club.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대표는 성탄절을 앞두고 미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안기고 연방 공무원들에게는 페이첵을 주지 못했을 연방 셧다운을 피했다고 모두의 승리로 평가했습니다. Tonight the Senate delivers good news for America. There will be no government shutdown right before Christmas. 하지만 이번에는 곧 취임할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공화당 독주 시대에 어떤 국정운영 스타일을 행사할 것인지를 선보이며 공화민주양당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 공화당 하원 간의 기싸움이 벌어져 매일 승자가 바뀌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사흘을 보냈습니다. 1차에서는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불호령에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초당적 합의까지 벌이는 선택을 했으나 2차에서는 머스크의 지나친 개입에 분노한 민주당의 협조 거부로 부결되고 트럼프 요구를 제외시킨 3차안으로 셧다운 위기를 넘겼습니다. 2025년에는 1월 3일 개원하는 119대 연방의회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동시 장악하고 1월 2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백악관까지 차지해 공화당 독주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번 기싸움으로 1월 3일에 실시될 하원의장 선거에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재선출될지 1월 20일 백악관에 재입성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정책을 180도 뒤집으며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을 강하게 압박해 얼마나 관철을 낼지 주목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값의 본인 부담금을 연 2,000달러로 제한하는 정책이 새해 1월 1일부터 발효 시행됩니다. 메디케어 파트 D와 민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들 5천만 명, 값비싼 약을 여러 가지 처방받고 있는 시니어 환자들 320만 명이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값의 본인 부담금을 연 2,000달러로 제한하는 새 정책이 새해 1월 1일부터 발효 시행돼 시니어들에게 실질적인 약값 부담을 덜어주게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 처방약 값의 1년 본인 부담금에 2,000달러의 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즉 메디케어 처방약을 사야 하는 시니어들은 1년 약값이 $2,000에 도달할 때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에서 커버해주지만 $2,000가 넘는 약값은 내지 않게 됩니다. 연 $2,000 캡에 적용되는 대상은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플랜을 이용하거나 민간보험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수혜 대상은 5천만 명인 것으로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수혜자들은 메디케어에서 디덕터블과 코페이먼트, 코인슈런스 등 처방약 값을 내다가 1년에 $2,000가 넘으면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수혜자들은 값비싼 고가의 처방약을 여러 가지 복용하는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미 은퇴자 협회는 이번 $2,000 한도에 따라 미선역에서 320만 명이 큰 처방약값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로 한 해 처방약값이 $2,000를 넘고 있는 86만 명이 1인당 평균 $900씩 절약하게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미 사상 처음으로 메디케어 당국이 제약사와 협상을 벌이는 권한을 부여받아 처방약값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2026년에는 10종, 2027년과 2028년에는 15종, 2029년에는 20종에 대한 처방약값을 낮추게 됩니다. 이 협상으로 메디케어 처방약값은 최소한 25% 할인받게 되고 다른 약값 인하에도 여파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4년부터 2029년까지는 메디케어 처방약 프로그램인 파트 D의 프리미엄 보험료가 매년 6%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되고 있습니다. IRS 국세청은 팬데믹 시절 제공했던 부양 체크를 전부 또는 일부 못 받은 납세자들 100만 명에게 최대 $1,400씩 보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100만 명에게 지급하는 부양 체크 총액은 $24억 달러로 별도의 신청이나 신고 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IRS는 밝혔습니다. 정레이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납세자들 가운데 100만 명이나 IRS 국세청으로부터 13월에 보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세 차례에 걸쳐 지급했던 팬데믹 부양 체크를 전부 또는 일부 못 받았던 납세자들 100만 명이 이번에 최대 $1,400를 받게 된 것입니다. IRS 국세청은 3차에 걸친 부양 체크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았던 납세자 100만 명을 파악해 $24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00만 명의 납세자들은 받는 금액이 서로 다르지만 가구당 최대 $1,400라고 IRS는 밝혔습니다. IRS는 세금 보고 시에 은행 계좌 번호를 제출한 납세자들에게 해당 계좌로 직접 입금시켜주고 아니면 종이 수표를 우정공사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계좌 입금일 경우 올 안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종이 수표는 새해 1월 말까지 받게 될 것으로 IRS는 예상했습니다. IRS는 수많은 납세자들이 3차에 걸친 팬데믹 부양 체크를 못 받았을 때 신고할 기회가 있었으나 세금 보고 시에 매번 청구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자체 파악해 자동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IRS는 이에 따라 100만 명의 납세자들은 이번에 부양 체크를 받더라도 세금 보고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모두 세 차례 부양 체크를 제공해 미국민들을 무상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월에 1차로 성인 1인당 $1,200와 자녀 $500씩 지급했습니다. 트럼프 1기 임기 말인 2020년 12월에 2차로 성인과 자녀와 같이 1인당 $600씩 추가 제공했습니다. 바이든 임기 초반인 2021년 3월에는 3차로 성인들과 자녀들이 똑같이 1인당 $1,400씩 지급했습니다. 미국 납세자 개인에게 지급한 부양 체크 이외에도 대폭 확대된 연방 실업수당을 제공했습니다. 주들에게는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PPP로 불리는 종업원 급여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사기 신청 부당 청구로 수천억 달러씩 물세듯 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각 해당 부처별 감사를 실시해 상당액은 환수 좋지 않은 소동을 빚게 되었습니다. WKTV 뉴스 정레이첼입니다.